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신나게 놀자.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이코노미, 스트래티지 등을 고민하면서 노는 곳입니다. 우선 기사 사진부터 보시면은 한국 조선산업이 탄소 중립 친환경 선박 개발한다 이러면서 삼성은 원자력 추진선, 현대는 메탄올 추진선, 대우는 암모니아 추진선 중심으로 특집 기사를 이제 시리즈로 냈습니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영양가 전혀 없는 것 같고, 그동안 국내에 보도된 거, 한국 언론에 보도된 것도 그거 제대로 짜집기도 덜 된 거 아닌가, 이런 의견입니다. 관심 있으시면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메탄올 추진선은 덴마크 머스크가 현대중공업에 16,000 TU급으로 대형 컨테이너 선으로는 처음으로 발주한 겁니다. 21년 8월에 그때 8척이 발주됐고요. 그때 옵션 4척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22년 1월에 그 옵션 4척도 발주가 돼서 현재 모두 12척 전부 발주된 상태입니다. 메탄올 추진선 그 자체는 절대로 탄소 중립이 될 수 없고요. 친환경도 아닌데 머스크는 자신들의 컨테이너선이 탄소 중립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 이유를 알아보겠고요. 머스크가 발주한 메탄올 추진선 그 이면을 한번 분석하고요. 문제점을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명확히 정리해야 할 그 전제 사실은 이겁니다. 수소 추진선이든 메탄올 추진선이든 암모니아 추진선이든 공통점은 그린 수소, 그린 메탄올, 그린 암모니아를 경제적으로 탄소 중립으로 얻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수소, 메탄올, 암모니아 전부 만들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탄소 배출 피할 수 없고 더 비싸게 된다는 점입니다. 메탄올의 실체가 무엇인가? 분자식 CH3OH입니다. 천연가스의 핵심 성분이 메탄인데 이거는 탄소 하나에 수소 4개가 붙은 거 CH4라고 여러 번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메탄에서 H 하나가 수산기 OH-라고 해서 영어로 말하면 하이드록시기죠. 이걸로 대체가 된 겁니다. CH3OH. 이게 메탄올인데 메틸 알코올이라고 하고요. 공업용 알코올이고, 알코올 램프 일로로 쓰는 거 그겁니다. 알코올 램프 그러면 요즘 저희 때는 그랬어요. 중학교 때 그거 갖고 과학 실험하고 하는 그런 거 할 때 많이 봤습니다. 예전에는 나무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목정이라고 하고요. 우드 알코올입니다. 우드 알코올. 본드와 같은 그런 황광 물질로 분류가 되어 있고 아주 유독 물질입니다. 그래서 이걸 마시게 되면은 운이 억수로 좋아야 장님이 되고 살아남습니다. 대부분 죽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특히 햇빛에 자연적으로 분해가 잘 되기 때문에 이걸 막기 위해서 갈색병에다가 해골 그림 그려서 그렇게 보관하고 있습니다. 메탄올은 여러 곳에 사용됩니다. 매우 중요한 원재료가 된다는 겁니다. 포름알데히드, 포름알린 만들 때, 염화메틸 만들 때, 포름산 만들 때, 아세트산 만들 때, 그러니까 이런 거 만드는 건 합성 원료로 원재료가 된다는 겁니다. 이런 거 합성해낼 때 자동차 내한 연료 사용됩니다. 옥탄가 향상시킬 때 이거 사용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용제로 쓰이고 또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만드는 과정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에틸 알코올 변성제로도 사용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은 이 현대 산업의 핵심 원자재라고 원재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들어내야 됩니다. 수요가 많다는 겁니다. 이거 만들면 돈이 된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문제는 석탄이나 석유나 천연가스처럼 땅 속에서 주워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만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연료로서 메탄올을 휘발유 등에 섞어서 사용하면은 여러 가지 다른 성능이 나온다는 걸 인간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걸 선박에 사용한다는 것이 새로운 게 전혀 아니고 또 어떤 뭐 특별한 새로운 기술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저는 정리하고 있습니다. 암모니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부분 간략히 정리하는데 암모니아는 마찬가지입니다. 메탄올은 그러니까 이 중유 벙커 CO 때울 때 노킹 문제가 발생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메탄올은 이 노킹 문제에서는 중유보다 더욱 우수한데 이놈의 단점은 금속이나 고무 패킹한 거나 호스 같은 이런 거를 부식시켜 버립니다. 연소를 하면은 당연히 이산화탄소 발생합니다. CH3OH니까요. C가 있잖아요. 예. 질량은 보존됩니다. C가 없어질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산화탄소 발생하고요. 이거에 더해서 포름산도 생긴다는 겁니다. 이놈도 부식성이 매우 강합니다. 그래서 이걸 잘못 쓰게 되면은 엔진, 전부 다 그 쇳덩어리 아닙니까? 부식시켜서 망가뜨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거 되지 않도록 이렇게 사용하는 방법을 인간은 알고 있다는 겁니다. 머스크가 발주한 메탄올 선박 그 자체는 사실 새로운 기술이랄 거 별로 없는 것으로 그래서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요. 메탄올을 원래 내연기관 연료로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선박 엔진이 본질적으로 크게 달라질 것도 없습니다. 이번에 머스크가 발주한 것도 이중연료 즉 그러니까 기존의 중유도 사용하고 메탄올도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데 당연히 그 듀얼 퓨얼이 돼야 합니다. 메탄올 공급이 제대로 안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메탄올 그 추진 선박의 핵심 전제는 메탄올이 연료이기 때문에 연료는 계속 사용해서 소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메탄올 공급이 대량으로 안정적으로 공급되는 걸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그 안 되는 경우에 대비해서 이중연료가 있어야죠. 그래서 이중연료 그러니까 기존의 중유도 사용하고 메탄올도 사용하도록. 그래서 엔진은 독일의 만 ES 엔진 그대로 사용합니다. 본질적으로. 이걸 제가 어떻게 하느냐 머스크 홈페이지에 가서 다 확인했습니다. 거기 있는 자료들. 현대중공업의 그 힘센 엔진도 보조 엔진으로 사용을 한다는 겁니다. 원래 현대의 그 힘센 엔진은 보조 엔진, 즉 발전기용 보조 엔진으로 사용됐었습니다. 그리고 그 만 ES 엔진은 현대중공업이 라이선스 지금 생산하고 있으니까 그거 만들어 쓰면 되고요. 여기서 그러면 달라진 건 뭐냐? 메탄올을 쓴다니까 메탄올 공급 장치, 요거 연료 공급 장치 추가하는 구조입니다. 예, 이거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하면 되는 거죠. 다시 강조할 것은 이 메탄올이 석탄, 석유, 천연가스처럼 채집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의 본질은 천연가스 즉 메탄의 분자식 CH4에서 수소 원자 한 개를 수산기 OH-로 대체한 것이다. 그 다음에 이 메탄올은 여러 가지 제품을 만드는 원재료가 되기 때문에 만드는 방법 잘 알려져 있고 전혀 새로운 것도 아니다. 그래서 이 만드는 방법은 본질은 이산화탄소 또는 일산화탄소에 수소를 갖다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메탄올을 만들려면은 이산화탄소 또는 일산화탄소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수소가 있어야 됩니다. 그걸 가지고 만들어야 합니다. 만든다는 것은 만드는 돈이 발생한다 이런 뜻이죠. 그 과정에서 탄소도 발생하고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를 다시 정리하면 천연가스 계질법이라는 거 수소 만들 때 이거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한마디로 정리하면 메탄을 고온 고압에서 물과 반응시켜버리면 메탄이 부서져서요 수소가 나오고 그 과정에서 탄소가 산소와 반응해서 이산화탄소 또는 일산화탄소가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 추가로 그 반응 과정을 통해버리면 거기서 수소만 따로 건져내면 수소 생산이 되는 것이고 과정에서 추가로 반응 과정을 거치면 메탄올이 만들어지겠다. 이게 아이디어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만들고 있고요. 대량 생산할 때. 그래서 이 과정에서 탄소가 배출되면 탄소 중립이라고 할 수 없고요. 또 탄소 중립 안 한다고 해서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게 된다면은 그러면 에너지는 결국 궁극적으로 열로 변합니다. 주요 온도를 올리게 된다는 겁니다. 자, 머스크의 주장은 메탄올을 만들 때 탄소 배출 없도록 하겠다 이겁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걸 잘 정리를 해야 합니다.
뭐 어떻게 탄소 배출이 없어? 어떻게 만들겠다는 거냐? 와, 무슨 신기술이 있느냐? 전혀 없습니다. 알고 보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머스크는 메탄올 만들 때 탄소 배출 없도록 만든 거, 이것을 이 메탄올이라고 이름을 갖다 붙였는데, 여기서 잠깐 정리할 것은요, 돈이나 전기에 꼬리표 없듯이 메탄올이나 수소에도 꼬리표 없다는 사실을 지적하겠습니다. 일단 기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뒤에서 다시 나옵니다. 자, 머스크 홈페이지에 게시된 사진 보시죠. 태양광, 풍력 등 소위 말하는 그린 전기로 물을 수전해서 수소 얻고요. 산업 현장에서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원료로 해서 메탄올 만들겠다. 그래서 이렇게 만든 메탄올을 가지고 머스크의 메탄올 추진 컨테이너선을 끌고 다니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메탄올 생산할 회사를 선정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겠죠. 요거 되고 나서 발주한 겁니다. 그러니까 덴마크 재생에너지 회사인 유럽에너지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유럽에너지 회사의 자회사로 RE 인테그레이터라는 회사, RE 인테그레이터라는 일종의 스타트업입니다. 요걸 선정을 해서 네가 알아서 위에서 말한 태양광 전지는 덴마크 인근에 태양광 단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전기 끌어와서 물 전기 분해해서 그걸로 또 다른 산업 현장에서 포집한 이산화탄소 공급받아서 그 두 개 가지고 메탄올을 만들어서 우리한테 공급해 줘야 한다. 이런 계약을 먼저 체결한 거죠. 연료인 메탄올 선박을 수명기간 동안 20년이건 30년이건 이렇게 운행을 하기 위해서는 메탄올 안정적으로 공급받는 게 핵심 아닙니까? 그래서 하다 안 되면은 다른 시장에서 메탄올 사다 쓰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거는 탄소 중립이라는 선전이 사기가 되어버리죠. 시장에 대해서 거짓말한 게 아닙니까? 그래서 메탄올 가격이 싸고 비싸고 그건 둘째치고요. 메탄올 만드는 과정에서 탄소 배출이 없는, 자기들이 말하는 이 메탄올이 안정적으로 공급이 되는 게 핵심입니다. 그거 안 되면 이거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걸 하도록 하기 위해서 두 가지 조치를 취했습니다. 좀 전에 본 RE 인테그레이터에게 그런 이 메탄올을 만들게 하고요. 그 다음에 회사를 하나 더 백업으로 또 하나 선정을 했습니다. 바이오 메탄올 스타트업인 회사 이름이 웨이스트 퓨얼. 웨이스트가 쓰레기 아닙니까? 퓨얼은 연료고. 그래서 웨이스트 퓨얼이라는 이 스타트업에도 아마 투자를 좀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이오 메탄올 공급해 달라. 이런 내용이죠. 바이오 메탄올 안고가 뭡니까? 쉽게 생각하면은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해서 거기서 에탄올이나 메탄올을 만들어 내는 겁니다. 그게 바이오 메탄올 또는 광유로 바이오 가스라고 하고 그러죠. 이 바이오 가스를 얻기 위해서 미국 같은 데서는 옥수수나 콩을 원료로 사용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국제 곡물 시장에서 옥수수 콩값이 폭등을 해서 식량난에 허덕이는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으니까 그거 이제 문제가 제기가 된 거고, 그래서 유럽에서는 그렇게 못하고 거기는 옥수수나 콩 그렇게 대량으로 나오기 힘드니까 거기서는 이제 각종 씨앗 같은 걸로 바이오 가스 만들려고 지금 시도하고 있고 그런 상황이죠. 문제는 이거 안정적으로 대량 공급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웨이스트 퓨얼이라는 이 회사에서는 웨이스트라는 말이 말하듯이 산업 현장에서 나오는 각종 유기물 쓰레기가 뭡니까? 유기물은 최초로 식물이 만드는 겁니다. 광합성으로. 거기서 시작합니다. 이걸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식물이 만들어 놓은 그걸 먹고 동물이 이제 이게 살고 번식을 하고 늘어나고 그러다가 동물과 식물이 다 섞고 나면은 부스러기 남잖아요. 그게 유기물 쓰레기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런데 그걸 이제 대량으로 소비하는 것이 산업 현장이건 식당 같은데 이런 데 아닙니까? 거기에서 그러니까 본질은 동식물 사체나 부스러기입니다.
그다음에 배설물도 되죠. 배설물. 이런 게 그 유기물 쓰레기고 이걸 통해서 이걸 가지고 재처리해서 어떤 가스를 얻겠다. 거기에 메탄올도 있고 에탄올도 있고 그걸 이제 바이오 가스로 이제 광유로 말하는 거죠. 문제는 이거 만들 때 이거 공짜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죠. 에너지를 투입해야 됩니다. 하여튼 뭐 어떤 그 가공을 하려면은 그 에너지 투입은 결국 탄소 배출을 또 수반하죠. 그래서 이걸 만들 때 사용하는 에너지가 소위 말하는 그린 에너지가 아니라면 여전히 탄소 배출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머스크가 말하는 탄소 중립의 개념은 이것입니다. 메탄올 엔진 구동할 때 머스크의 그 메탄올 추진 컨테이너선이 돌아다닐 때 이산화탄소 배출됩니다. 이건 절대 피할 수 없습니다. 메탄올에 탄소가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메탄올을 만드는 과정에서 다른 산업 현장에서 포집된 이산화탄소를 사용했으니까 그때 그 포집했으니까 그러면 그 포집한 만큼 다시 배출하더라도 플러스 마이너스 되니까 결국 그 머스크의 그 메탄올 추진 컨테이너선을 운행하더라도 결국 탄소 배출 0과 같다는 그런 주장입니다. 그렇다면 말이죠. 선박의 그 가스를 태우고요. 지금의 그 가스 추진 선박, 천연가스 추진 선박, 그 가스 엔진에서 바로 이산화탄소 포집하는 게 더 낫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이제 그 효율과 비용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삼성중공업의 탄소 포집 기술, 요걸 경제적으로 상용화시키는 거, 요게 진짜 그 중요한 기술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본다는 것입니다. 네? 이거 이제 경제성 비교할 때 어떻게 비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천연가스 엔진 가동하면서 탄소를 포집하는 비용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산화탄소 1톤 포집하는데 몇 불 들었냐? 달러 per 톤. 이런 어떤 그 개념을 생각할 수 있겠죠. 이산화탄소 1톤 회수하는 비용입니다. 그 다음에 가스를 쓰니까 가스 비용. 이게 총 비용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메탄올을 쓰려면 어떻게 합니까? 그 메탄올은 이산화탄소를 구입을 해야 합니다. 포집된 이것은 다시 말하면은 그 CCUS 기술에서 이산화탄소를 포집하고 재활용하고 남는 것은 갖다 묻는데 재활용 기술에서 지금 등장하는 것이 바로 일산화탄소나 이산화탄소를 기반으로 해서 메탄올을 만들어내는 거. 이게 그 재활용 중에 그 유력한 분야 중에 하나였습니다. 또는 그 이산화탄소에서 일산화탄소를 만들어내는 거. 일산화탄소는 이게 그 다른 원료를 만드는 원재료가 되기 때문에 위에서 본 것처럼 일산화탄소에서도 일산화탄소에 수소 첨가해서 메탄올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산화탄소를 재활용할 때 이걸 일산화탄소를 만들어내는 것도 아주 유용합니다. 그런 그 기술들이 이제 개발되고 있고 이렇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이 메탄올을 만들려면은 이산화탄소를 사와야 됩니다. 그 구입 비용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메탄올을 만들어야 됩니다. 수소도 있어야 되고요. 그거 할 때 이제 그 그린 전기, 태양광 전기가 있다는 건데 이 태양광 전기 엄청 비싸잖아요, 지금. 하여튼 그걸로 만들어서 그렇게 나온 이 메탄올을 구입하는 비용, 이걸로 서로 경제성 비교하지 않겠습니까? 이 메탄올을 만들 때 탄소 배출을 없애려면 만드는 비용이 굉장히 올라갑니다. 지금도 메탄올 아주 싸게 대량으로 만들 수 있는데 그 과정에서는 탄소가 배출된다는 거죠. 탄소 배출 없이 만들려면 돈이 많이 든다는 겁니다. 이산화탄소가 산업 원료로 사용될 때는 그러니까 당장 산업 현장에서 이산화탄소도 다른 산업 원료가 될 수 있으니까 그때 이산화탄소가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요 탄산칼슘에 염산 갖다 부으면은 이산화탄소가 나옵니다. 이거는 그냥 중학교 때 배우는 겁니다. 탄산칼슘 핵심이 석회성이니까 석화석에 염산 갖다 부으면 이산화탄소 나옵니다. 그래서 메탄올 제조를 위한 원료비로서의 이산화탄소 획득 비용, 요거는 결국 또 뭐가 비교됩니까? 산업체에서 이산화탄소 포집하는 비용하고
석회석에 염산 부어 만드는 비용 요 두 개를 비교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 볼 것 없이요. 산업체에서 이산화탄소 포집 비용이 훨씬 비쌉니다. 왜냐하면 석회석 싸고요. 예? 공업용 염산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포집 비용은 아직 초기 기술이고 그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비쌀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산화탄소 포집 기술 이거 개발하는데 훨씬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 뭐 이런 어떤 주장입니다. 이 메탄올은 천연가스보다 적어도 3배 이상 비싸다. 이게 지금 머스크 측의 분석입니다. 이런 내용이 CNBC에서 제가 처음 본 게 아마 작년 9월인가 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그 반응이 아주 재밌었습니다. 이 지금 그 컨테이너 선을 엄청 많이 싣고 다니잖아요. 그 컨테이너 안에도 많은 어떤 그 화물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령 조그만 초콜릿을 거기서는 스네이크라는 그런 그 과자를 예를 들었는데 메탄올이 연료비가 이렇게 3배 이상 비싸다 하더라도 한 번 배가 움직일 때마다 너무 많은 화물을 싣고 다니기 때문에 화주 한 사람한테 결국 그 비용을 떠넘겨야 되는데 화주 한 사람당 추가되는 비용은 껌값이라는 겁니다. 뭐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부담할 만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지 저는 이것도 의문입니다. 이거 지속 불가능하지 않겠는가. 최근에 그 컨테이너선 운임이 너무 올라가서 지금은 어떤 저런 분석이 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운임이 폭락한 상황에서도 저는 말할 수 있겠는가. 그때 연료비 3배나 더 비싼 걸 감수할 수 있겠는가. 적자나는데 적자나는 상황에서 절망할 수 있겠는가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서 그 배경사진에 있는 내용이 지금 컨테이너 선을 디자인을 확 바꿨습니다. 왜 이렇게 했겠는가 이겁니다. 그래서 그 평소에 보는 어떤 그 컨테이너 선 VLCC Very Large Container Carrier VLCC 그 평소에 보던 모습과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그 배경 사진에 있는 거는 제가 그 머스크 홈페이지에서 캡처해서 이렇게 올려드린 겁니다. 완전히 다른 모습인데 왜 저렇게 했겠는가? 자, 좋은 말로 하면은 이겁니다. 화물 디자인을 확 바꾸어서 화물 적재량을 늘려서 컨테이너당 연료 효율성 20% 높였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과연 지구 전체로 보면은 머스크가 말하는 이 메탄올이 탄소 중립인가? 자, 두 가지 동시에 보겠습니다. 전력망이 100% 그린 전기로 돌아가지 않는 한, 즉 가스 발전이 조금이라도 존재하는 한 그린 전기란 없습니다. 이거 여러 번 이전에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다시 간략히 한번 반복하면은 전기에는 꼬리표 없기 때문에 그린 전기를 그리드 즉 전력망에 투입을 하면은 가스 발전을 스톱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전력망의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그린 전기를 물 분해하는 데 사용하거나 바이오 메탄올 생산하는 데 사용하게 되면 그러면 스톱할 수 있었던 즉 가동하지 않을 수 있었던 가동 중지할 수 있었던 가스 발전을 계속 가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면 계속 탄소 배출했다는 뜻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린 전기가 만든 수소, 메탄올, 바이오 메탄올 이런 거 전부 탄소 중립이 될 수 없다 이런 겁니다. 이것을 논리적으로 반박할 수 없다고 봅니다. 어떤 분이 반박할 수 있으면 반박 한번 해주셨으면 저도 공부 좀 하겠습니다. 이번에 그 메탄올 컨테이너 선박 이거 발주하면서 연료비가 3배 올라간다. 이런 의미인데요. 이를 보상하기 위해서 어땠는가? 같은 선박에서 화물을 더 실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디자인을 새롭게 확 바꾸어서 화물 적재 공간을 최대한 늘린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여기에 이걸
일터로 삼는 선원들 편의성은 아마 상당 부분 후퇴된 것 같습니다. 그 사진 한번 보시면은 기사 내용인데 머스크가 공개한 새로운 컨테이너선 디자인을 보고 나서 엑스쉽스 캡틴 옛날에 이런 컨테이너선의 선장이었다는 거죠. 컨테이너선 선장 출신으로 지금은 CEO 오브 퀀텀 BSO 퀀텀 BSO라는 회사의 CEO를 하고 있는 그 사람 이름은요, 그 덴마크 이름인 것 같아서 너무 발음하기 힘들어서 생략하겠습니다. 그 분이 말하기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Thank God, I'm assured. 와, 내가 지금 저 배를 안 탄다는 게 너무나 감사하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런 뜻이네요. And called the new design amongst. 저 완전히 괴물이라는 겁니다. 저 새로 만든 저 컨테이너선이 괴물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왜 그런지 안에 아마 선원들의 편의성은 엄청 희생된 것 같습니다. 화물 적재 공간을 왕창 늘리기 위해서 괴물 디자인이 됐다는 겁니다. 하여튼 머스크의 12척 메탄올 컨테이너 선단 운용을 하기 위해서는 연간 45만 톤 정도 메탄올 필요하고 이거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그 사전 전제 조치로서 사진처럼 2개 회사를 미리 선정을 했다는 거죠. 이 메탄올 만드는 공장 이거 설립을 하고 새로 그 담당할 회사가 유럽 에너지라는 회사의 그 자회사인 RE 인테그레이터 그 다음에 동시에 바이오 메탄올 만드는 웨이스트 퓨얼이라는 둘 다 그 스타트업 회사입니다. 연료인 메탄올 공급 대책부터 수립해 놓고 선박을 발주한 사실 이걸 주목을 해야 합니다. 연간 100만 톤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인다는데 메탄올 생산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는 이산화탄소량을 제시해 주면 더 좋았을 텐데 이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본격적으로 이제 논쟁을 벌이려면은 메탄올 생산을 위한 그 이산화탄소량 계산해서 제시하면서 이제 싸워야겠죠. 근데 이게 이제 본질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까지 합니다. 메탄올 추진 선박 자체는 별것 아니고 조선소는 선주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주고 돈만 받으면 되는데 문제 이거죠. 발주가 앞으로 크게 늘겠는가 이겁니다. 즉 저거 해서 돈 되겠느냐 이거거든요. 그 전제는 뭡니까? 무엇이 그걸 결정하겠습니까? 메탄올을 탄소 중립으로 싸게 대량 안정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가의 문제 아닙니까? 이건 매우 어렵죠. 이거 결국 무슨 문제입니까? 메탄올 산업 자체의 탄소 중립과 경제성의 그 문제입니다. 해결되겠습니까? 저는 회의적으로 보입니다. 암모니아 추진 선박도 유사한 그 문제가 그대로 발생합니다. 암모니아 엔진 이거 새로 만들 필요 없다고 저는 정리하고요. 기존의 독일 만사 2종 연료 엔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고요. 암모니아 연료 공급 체계 새로 설계해서 갖다 붙이면 될 겁니다. 다만 휘발유나 가스나 암모니아나 미세한 연소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 최적화할 수 있도록 세팅을 바꾸는 거죠. 암모니아의 본질은 NH3입니다. 질소 하나에 수소 3개가 갖다 붙은 겁니다. 비료와 화약의 핵심 원료이기 때문에 이것도 대량 싸게 안정적으로 생산하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암모니아 산업도 거대한 산업을 형성하고 있죠. 하브 보시법이라고 해서 이게 지금의 가장 널리 사용되는 그런 방법입니다. 즉 질소하고 수소가 보통은 이렇게 갖다 붙일 수가 없고요. 고온 고압이라는 특별한 환경이 필요합니다. 가령 우리 공기 중에 78% 질소이고 21% 산소입니다. 우리가 숨 쉴 때마다 질소하고 산소가 섞여서 함께 몸속을 들락날락 하는데 우리는 기분 좋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질소하고 산소가 만약에 반응해서 결합해버리면 산화질소가 돼갖고 이건 완전히 유독 같습니다. 자꾸 들이마시면 죽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공기 중에서는 멀쩡한가? 상온 상압에서는요, 공기 중에 있는 질소는 질소 원자 2개가 3중 결합으로 딱 갖다 붙어서 질소 분자가 되고요. 산소는 산소 원자 2개가 2중 결합으로 딱 갖다 붙어서 산소 분자가 된 겁니다. 2중 결합이나 3중 결합은
매우 강력한 그 결합이어서 쉽게 안 부서진다는 거죠. 그래서 상압인 우리 이런 그 환경에서는 대기 중에서는 그대로 존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걸 이제 암모니아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질소 분자를 부숴서 원자 상태로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메탄 CH4를 부숴서 수소를 원자 상태로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질소하고 수소를 갖다 붙이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아주 고온 고압이라는 특별한 환경이 필요한데, 이 고온 고압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이제 돈이 많이 든다는 거죠. 에너지를 많이 써야 되고요. 그 과정에서 탄소 배출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암모니아는 천연가스보다 비싸지게 되고 수소보다 비싸지게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부수고 만들고 하는데 돈 들고 에너지 들고 탄소 배출되고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암모니아 자체에는 탄소가 없기 때문에 엔진에서 태울 때 이산화탄소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본 바와 같이 제조 과정에서 에너지 사용되고 탄소 배출되고, 그 다음에 연소 과정에서는 산화질소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엔진 속이 고온 고압 환경이니까 거기에 산소가 있다면은 N 질소와 O 산소가 갖다 붙으면 그게 바로 산화질소가 돼서 유독가스가 됩니다. 이산화탄소 자체는요, 유독가스는 아닙니다. 이산화탄소는 매우 중요하죠. 탄소 순환 과정에서 핵심 고리를 합니다. 식물은 생존하기 위해서 이산화탄소가 필요하고요. 산소를 배출하지 않습니까? 광합성 과정에서. 그 다음에 동물은 살아가기 위해서 식물이 만든 그 탄소를 섭취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 배출은 매우 당연한 이 자연의 순환 섭리인데, 다만 지금 최근 한 100여 년 사이에 이산화탄소 탄소 배출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그걸 줄여야겠다 이런 차원인데, 이 산화질소는 이거는 그야말로 독가스이기 때문에 이거 배출되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배출되지 않도록 포집을 해야 합니다. 포집한다는 것은 돈 들고 그 과정에서 또 에너지 사용해야 되고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메탄올 추진선이든 암모니아 추진선이든 새로운 기술 혁신도 아닌 것 같고요. 탄소 중립도 친환경도 아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Thanks for watching. See you next.